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서산 첨단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협약을 맺었던 S-오일이 뒤늦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요. 높았던 기대만큼 지역사회의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에 있는 한화토탈과 롯데케미칼 앞 부지입니다. 2006년 S-오일은 이곳에 대산 2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14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첨단 정밀화학 특화 산업단지에 대산단지가 유력해지자 2017년 S-오일과 한화토탈,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 서산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23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291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고 정밀화학 기업들을 유치하기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하지만 최종 계약을 앞둔 지난 3월, S-오일은 사업을 포기하고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했던 특화 산단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지역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당시 주민 300여 가구가 이주하고 정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쳤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철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 지역은 우량 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한 10조 원 가차의 이렇게 투자가 예상돼서 지역 경제에 아주 신선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 사업이 휘청거림으로써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역 상공인들은 상실감이 상당히 이렇게 크게 갖고 있습니다. 급기야 충남도는 지난 1일 S-오일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 대산 2일반 산단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수를 뒀습니다. S-오일이 빠지더라도 특화 산단이 정상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함께 MOU를 체결해서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산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서산시랑 힘을 합쳐서 무산되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서산시는 합의를 깬 S-오일에 책임이 있다며 원안대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을 대비해 다른 기업을 유치하거나 정부의 국가 산단 지정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특화 산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인근 기업도 참여가 어렵다면은 특화 산단은 대통령님의 공약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국가 산단으로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S-오일의 철수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서산 정밀화학 특화 산단. 현재 부지 매각 가격을 두고도 기업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가 폐쇄 이후 방치되고 있는 당진 도비도 휴양단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가 땅을 사들여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정작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안반 해수탕과 숙박시설 등 일부 시설이 폐쇄된 당진 도비도 휴양단지. 6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이곳을 당진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성문과 송산산단과 연계한 수소 중심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도비도 휴양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2차례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의 도비도 일원을 당진시에 매각을 해달라. 그러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 지역을 에너지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된 지역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매각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답이 없고. 농어촌공사는 공모사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휴양단지를 포함한 공사 소유 부지에 대한 설명회로 이달 안에 열립니다.
농어촌공사는 당진시가 매입 의사를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할지 시에 매각을 할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휴양단지 상인들은 당진시의 매입 의사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수차례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진시가 매입 의사를 밝힌 이후 사업에 진전이 없다며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도대체가 그 시청에서 매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매각도 안 해준다고 저렇게 하고 공모를 한다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갖고 이 도비도를 빨리 매입을 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출해줬으면 그게 참 좋겠습니다. 한때 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도비도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수소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죠. 덩달아 관련 산업도 부상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와 충전소, 드론 등이 개발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도가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나섰습니다. 당진과 홍성, 태안 등을 특구로 지정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국비 등 228억 원을 투입해 수소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화석 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연구 개발에 제약이 있는데 충남이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들의 활동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소산업은 태동 단계라고 볼 수 있어 관련 법규나 규제 등이 미비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 등의 각종 제약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본산업이 더욱 활발하게 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정용과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소 80곳을 건설합니다. 또 수소를 연료로 하는 드론 3,700여 대를 보급해 사람이 직접 하기 힘든 해안선 감시와 섬 지역 택배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24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매출 1조 4천억 원, 고용 창출 6,700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차별성, 또 특구 지정식 경제적 효과와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집중 부각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드시 우리 충남이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은 현재 정부 심의를 2차례 통과한 뒤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종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올해 처음 지급하는 농어민 수당이 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도내 농업과 어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16만 5천 가구에게 앞으로 매년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 농어민 수당이 연간 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애초 계획했던 60만 원에서 금액을 20만 원 올려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과 어업, 임업에 종사 중인 16만 5천 가구입니다. 인상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 등을 활용해 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농어민 수당을 인상하자는데 시장님, 군수님께서 뜻과 의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판매와 소비 감소가 발생하는 등 농어촌과 농업민 피해가 큰 만큼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들의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배경이었고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충남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전남과 전북도 처음으로 60만 원씩 지급하는데 액수론 충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추가로 올해부턴 국가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재배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에 120만 원씩 지급됩니다. 농어민 수당까지 더하면 1년에 기본소득 200만 원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우리 농업의 공익적 또 다원적 기능을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 단체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시기를 앞당겨 지난 4월부터 농업민 수당을 45만 원씩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인상분과 신규 대상에 대해선 오는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올해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도 위축된 상황인데요. 마늘을 알리고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개그맨 홍윤화, 김민기 부부가 홍석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마늘 농가입니다. 인기 개그맨 홍윤화, 김민기 부부가 마늘 수확 체험에 나섰습니다. 농촌에 제법 어울리는 작업복을 입고 서툰 손길로 하나하나 마늘을 캡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밭에서 땀 흘려보니 농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새참은 통마늘과 삼겹살구이. 힘들게 일한 덕분에 알싸한 마늘 맛이 달게 느껴집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앞으로 제가 마늘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먹을 때는 되게 쉬웠는데 네. 정말 쉽게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 먹었는데 그니까요.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가 되게 그니까요. 힘든 과정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올해 전국의 마늘 재배 면적은 3% 늘고 생산량도 1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병해충이 없어 작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따라주지 않으면서 마늘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전 도매로 10kg당 5만 원대에 거래됐던 난지역 마늘은 현재 3만 1,000원대로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생산비도 못 건지게 되자 산지에선 밭을 아예 갈아엎고 있어 소비 촉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그 수확비가 나오지 않는 그 재배에 투입된 비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상당히 심각하고요. 마늘을 많이 소비해서 가게인들의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것이 마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루에 마늘 3쪽 먹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소비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너 마늘 사랑해.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에서 최근 시도 때도 없이 검고 작은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파리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파리떼, 도대체 어디서 와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한범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하천이 지나는 한 공원. 주민들이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자마자 뭔가를 쫓아내기 바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파리떼입니다. 취재진이 촬영을 하는 도중에도 쉴 새 없이 카메라에 달라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음료수를 마시더라도 여기에 들어가고 몸에도 붙고 막 이렇게 옷 속에 요즘엔 여름 옷도 얇잖아요. 근데 막 이런 데로도 들어가가지고 막 살을 막 뭐 파지는 않지만 아무튼 따끔거릴 정도로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당진에서 극성을 부리는 파리는 바로 검정날개 버섯파리. 지난 1997년 일본에서 국내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와 환경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습도가 높아지면 한 번에 100개가 넘는 알을 낳습니다. 검정날개 버섯파리는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요즘 비가 많이 내려 습도가 높아져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먹이는 주로 작물의 뿌리나 낙엽, 퇴비 등입니다. 이 때문에 심할 경우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집이나 사무실 안까지 들어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날개 버섯파리가 급증하면서 당진시 보건소에는 최근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주부터 파리 박멸에 나서고 있습니다. 효과가 뛰어난 소독약까지 들여와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는 잘 안 들어가지고 이걸 다시 우리가 보내달라 해서 이거 오늘 처음 받았거든요.
처음 받아가지고 해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검정날개 버섯파리는 날씨가 건조해지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방충망이나 출입문에 벌레 퇴치용 에어로졸을 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오래전 골목 이야기는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 이야기는 흘러갔어도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원도심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여관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남양여관 이야기인데요. 남양여관의 이야기 한범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진과 하춘하의 공연이 열리면 시내 사람 반이 몰렸다는 서산극장.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산둥반도 사람들이 모여 산 화교거리. 충남 서산 원도심의 옛 모습이 사진과 글로 꾸며졌습니다. 또 한쪽에선 3대째 가업을 입고 있는 상인 등 원도심과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산시 문화도시 사업단이 원도심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이곳은 원도심 기록보관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원도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지만 이곳이 좀 더 특별한 이유, 바로 1970년에 지어진 여관 건물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양여관은 요즘으로 치면 호텔급 숙박시설이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원도심이 쇠퇴하면서 2000년대 초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동안 방치되던 폐여관은 지난해부터 변화를 맞았습니다. 여관이란 곳이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고 또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이 그들의 이야기, 곧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남양여관에다 아카이브 공간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전시뿐 아니라 각종 공연과 체험 활동도 더해졌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SNS를 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사람만 한 달 평균 600여 명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공간이 이렇게 새롭게, 물론 우리 옛 것도 그 지난 날을 추억할 수도 있고 뭐 구경할 수도 있고, 아 서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지도도 볼 수 있고, 새로운 공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 잊고 지냈던. 주민들은 원도심을 추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도시재생 문제도 또 주민들이 한번 해보자고 결의가 돼서 이번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또 선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합 문화공간에서 또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또 거듭나는 중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잊힐지도 모를 원도심 이야기. 낡고 보잘것없던 폐여관에서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에서 외국종 마늘이 육종 마늘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마늘 수확철을 맞아 일부 도로변 노점상에서 중국종과 스페인종 등 난지형 마늘을 지역 특산물인 서산 육종 마늘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국종은 모양과 크기가 육종 마늘과 비슷해 잘못 알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표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육종 마늘을 구매할 경우 법인이나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등 검증된 판매처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충남 지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도내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모두 12차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10차례나 발령돼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산이 4차례로 가장 많았고 천안과 당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무더위가 계속되면 오존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1,8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개인과 법인, 사업자나 공공기관입니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처음으로 차를 구매하거나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